여기가 신축이 가능한 토지다 해가지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신축 허가가 안 된다는 구청장 면담까지 네, 하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고마빌딩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맥밀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작구 대방동에 신축 나와 있는데요. 여기 먼저 입지를 설명드리면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중앙대, 송실대 등의 어떤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 보면 여의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직장인들 또는 많은 수요자가 있는 위치에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방동 신축 건물 현장에 건축주님 모셔서 이 건물 현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작구 대방동 건축주신데요. 인사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방동 5계층 건물 건축하는 건축주입니다. 김진입니다. 먼저 이 토지가 몇 평인가요? 이게 49평 총 5계층이고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에서 5층까지는 다가구 주택 6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 외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외관이 되게 화려하고 깔끔한 느낌을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장재는 어떤 재질을 선택하셨을까요? 밝은색 부분이 이제 라임스톤이라는 석재이고 회색빛으로 보이는 이 돌은 고홍석이라는 석재인데요. 주변에 주택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느낌이 있어서 그 석재를 선택했었습니다. 외부 창이 좀 느낌이 일반적인 꼬마빌딩에서 쓰는 창호보다는 좀 더 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창호는 어떤 쪽에 좀 포인트를 주신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측이 또 남측인데 빛이 많이 들어오고 채광이 좀 많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창을 좀 크게 하고 처음 설계보다 더 수정해서 많은 뷰가 좋게 보일 수 있는 위치를 또 선정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안쪽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그 세대 내에 있는 주차장인데, 보면 특이하게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전기자 충전기라는 게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새로 신축하시는 건축주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한 분쯤은 그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세입자로 임차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됐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충전기 설치 및 기계 자체는 한 200만 원 정도에 200만 원? 한전에서 계량기 대금이 또 별도로 있고, 계량기 대금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비용은 한 200만 원 정도 내외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 건물 내부의 현관에 와 있는데 조명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조명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센서 등을 천장에 부착시킨 거를 떼어내고 좀 더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특이하고 제가 처음 보는 디자인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재질의 타일이고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무매지 시공을 한 건데요. 매지를 굳이 안 넣어도 화려하게 또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네. 눈에 또 거슬리지 않는. 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매지 넣고 하면 이제 한 톤으로 보이는 느낌은 좋지만, 이렇게 되니까 거실에 아트월 느낌처럼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지금 저희 1층에 올라가는 면은 그 타일로 시공을 했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으로 하신 이유는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1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전면에서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는 곳은 타일로 했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시공비도 절감할 겸 그쵸. 또 노출도 추세이고 해서 이런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단 하단으로 좀 나눠서 하단에는 때가 묻어도 걸레로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었군요. 사람이 발로 밟거나 차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걸레바지 개념. 네, 걸레바지 개념으로 해서 구분을 주셨군요. 안 그래도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상하를 분리하는 부분에서 좀 심심하지도 않고 변주도 되면서 어떤 실용적인 부분도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다시 좀 올라가서 보실까요? 지금 3층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3층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2.2평, 뭐 12.3평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12평 정도면 투룸이 구성이 되는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12평 정도 되는 투룸인데요. 먼저 안방을 보면 공간이 사실 나쁘지 않고, 침대에 넣고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도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스위치
스위치 같은 경우 되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안 쓰는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는 어떤 스위치인가요? 이게 그 유럽에서 네. 융 스위치라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 네. 브랜드인데 융 스위치 수입한 거를 설치해봤는데 의외로 다들 이쁘다 말씀해 예, 주시고 진짜 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색다르기도 하면서 네. 또 이제 크기가 또 굵고 사각이니까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관 쪽에서 이제 거실 쪽에 보면 조명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그렇고 어떤 조명인가요?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쳐다봤을 때 눈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맞아요. 움푹형이라 그래가지고 아. 좀 안쪽에 그러네요. 딱 네. 매입돼서 이제 안쪽에 움프로 네.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 부분에 광원이 안쪽에 있으니까 눈부심이 좀 덜해서 자연스럽고 좋았던. 그러네요. 살짝 간접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지금 거실 부분 있고 이제 방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3연동 도어로 만드니까 이제 안정감이 들고 이렇게 열었을 때는 이제 거실이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잘 쓰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에 만약에 방문을 달고 그쵸. 방처럼 꾸몄으면은 좀 답답하고 중문을 설치해서 이 개방했을 때는 거실이 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점이. 그러니까요. 공감이 좀 협소해 보인다는 부분을 이렇게 3년 정도를 통해서 좀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도 구분하는 느낌을 들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대 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타일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조화롭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벽면의 타일은 어떤 타일인가요? 네, 이거는 300에 600각짜리 길쭉한 타일입니다. 그쵸. 개별로 하나하나로 그냥 붙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네요. 네, 멀리서 보면 목재 느낌이 네. 나게 좀 사우나 느낌 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좀 밝은 톤인데 여기 또 이제 나무 느낌 나서 좀 천연적인 느낌을 좀 가미해서 포인트가 충분히 되는 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501호 주인 세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인 세대 보고 계신데 지금 개방감이 엄청 좋거든요. 보시면 저기 창을 양쪽으로 둬서 되게 개방감도 좋고 실제로는 어떤 거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되게 커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이 주인 세대에서 건축주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하고 포인트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개방감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뭐 천정에 천창을 설치했다든지 뭐 조금이라도 그 외부와 노출면이 넓게 해서 좀 시야가 좀 개방감이 있게 네.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방 같은 경우도 포인트로 잘 알차게 잘 썼고 조명 같은 경우도 군데군데 되게 잘 쓰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저쪽이 천창인 거죠? 네. 일단 아래층에서 위에 다락 쪽 보는데 저희 천창이 저렇게 있으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정말 좋네요. 천창을 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모든 건설사들이 그쵸. 천창을 많이 안 좋아하죠. 그렇죠. 이제 하자의 원인이 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설치하고 나서 이제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쵸. 다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웬만하면 설계할 때 저런 설계를 지향하는 편인데 제가 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엄청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네요. 현창에서 좌측을 보시면은 태양광 패널이 보입니다. 아, 이거는 되게 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50%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여기가 5층인데 501호에 한해서는 저 태양광으로서 전기를 소진할 수 있게끔 그럼 전기세도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거의 안 나온다고. 거의 안 나온다고. 네. 오, 만약에 생산 전력량이 여기 사용한 것보다 더 많으면 그 생산된 전력을 세이브해놨다가 다시 또 다음 달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밖에 보니까 작게나마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도 한번 보실까요? 이 난간대도 정말 건축주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보이는 게 난간대도 일반적으로는 평철 난간을 써서 그냥 하는데 여기는 유리 난간대를 써서 진짜 깔끔하고 또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한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중간중간 동의 없이 강화 유리가 바닥에서 매립돼서 설치됐으면 원했는데 그게 나중에 하자 생길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안정감에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한다고 한 겁니다. 정말 건축주님이 디테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님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실투 자금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 구입 자금은 대략 15 정도 들었고요. 건설비가 10
11억 정도 들었고,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대출을 많이 일으킵니다. 토지담보대출이 약 11억 정도 나왔고요. 15억짜리 구입하는데 11억을 받았고, 시공대출 시공대출이 이제 4억 7천 해서 15억 7천 총. 투입 자금은 한 26억이고 대출은 한 16억이니까 자기 자금은 10억 플러스 정도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돌발 사항도 말씀드릴 수 네. 있고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시작하면 추가적인 어떤 비용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 부분은 좀 어떤가요? 총 3분의 2 정도 되게 빨리 임대가 됐네요, 속도가. 네, 다행히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임대가 다 해서 만실일 경우에 예상하고 있는 총 보증금이랑 월세는 어느 정도?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은 한 5, 6억 정도 예상하고요. 월세는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부터 해서 그 완공될 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솔직하게 구독자한테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토지 구입할 때 가설계를 하고 시작을 하지 그쵸. 않습니까? 가설계 할 때만 해도 이제 여기가 신축이 가능한 토지다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중도금 치를 때쯤 해가지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신축 허가가 안 된다는 지자체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뭐 반려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니까 저도 네.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뭐 심지어는 또 그런 얘기 있었어. 안 되면 그냥 소송하라고. 그죠? 네. 구청에서. 반려할 정말. 예정이니까 신청한 거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네. 딱 못 박으셨는데 네. 저도 거기서 법적인 근거나 근거 없이 사유재산의 신축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제가 그렇죠. 가만히 안 있겠다. 네, 그렇죠. 한 뒤집었죠, 저희가. 네. 한번 그 구청에 가서 한번 뒤집어서 난리가 나고, 이제 구청장 면담까지 네, 하자. 신청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각서, 그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더라고요. 허가 가능할 것 같으니 구청 안 오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허가가 가능해진 상황이 돼서 그때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고 그렇죠. 그랬지만 저도 별의별 생각 다 들었습니다. 우리 메밀라님도 덩달아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네. 나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정말 저희가 이제 토지 매수할 때 그리고 저희 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대출도 네, 어려워지는 네, 부분 맞아요. 그 대출을 헤쳐나가면서 그 매도자한테 또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부탁했는 부분 뭐 진짜 에피소드가 참 많았죠. 여러 사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네. 극복해 나가고 가능했던 거는 메밀라님이 굉장히 아유, 현명하게 아닙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제가 좀 진상 아닌 진상처럼 전화도 매일 드리고 매일 자문을 구했는데 한 번도 이제 싫은 내색 없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는 의형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슈가 많이 발생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렇게 되니까 돈독해지는 부분도 있고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옛날 얘기하듯이 추억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참 많이 힘들었고 저희가 겪어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그렇죠. 겁니다. 네. 오늘은 동작구 대방동의 건축주님 모시고 이렇게 건물 소개해 드렸는데요. 향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